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예를 배워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도마뱀부치의 특징을 활용하여 벽이나 천장에도 붙일 수 있고 밀고 당기는 방향에 따라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게코 테이프를 배웠습니다. 또 바위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홍합의 특징을 활용하여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의료용 실로 사용되는 홍합 접착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복의 특징을 활용하여 가볍고 잘 뚫리지 않는 방탄복을 만든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막닥덩벌레 등 구조를 활용하여 공기 중의 물을 쉽고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안개 수집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지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첫째, 칫솔거리, 물갈퀴, 집게, 차처럼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 만든 것이 많다. 두 번째, 로봇을 만들 때 바다거북의 특징을 활용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탐사 로봇처럼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기도 한다. 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조사할 때 인터넷 검색창에 생체 모방 로봇을 입력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과학자들은 바다거북의 특징을 활용하여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며 물속을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헤엄치는 모습이 꼭 바다거북을 닮았네요. 과학자들은 뱀의 특징을 활용하여 좁은 공간을 정찰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뱀처럼 가늘고 긴 몸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잘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은 영상에서처럼 바다거북의 특징을 활용한 탐사 로봇, 그리고 뱀의 특징을 활용하여 좁은 공간을 살필 수 있는 로봇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을 설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을 그림과 글로 나타낼 수 있다. 입니다. 과학책은 38쪽에서 39쪽을 보면 되고 실험 관찰책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준비물로는 동물도감 스마트기기, 그림도구입니다. 먼저 교과서 36쪽을 다 같이 볼까요? 교과서를 함께 읽어봅시다. 동물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생활하기에 알맞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특징을 로봇 기술에 활용하면 사람이 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을 로봇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봇 과학자가 되어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을 설계해 봅시다. 조금 어려운 낱말을 살펴봅시다. 설계란, 계획을 세워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배울 학습 순서는 먼저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 봅니다. 그리고 설계할 로봇의 종류를 정해 봅니다. 세 번째는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로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가진 동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마지막은 로봇의 생김새와 기능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설계할 때는 먼저
설계할 로봇의 종류를 정합니다. 두 번째,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가진 동물을 찾고 그 동물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생김새와 기능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먼저 로봇의 종류를 정해봅시다. 로봇의 종류를 정하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현재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선생님은 크랩스터라는 로봇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크랩스터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다 함께 볼까요? 크랩스터는 개의 특징을 활용해 만든 해저 탐사 로봇입니다. 6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헤엄치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본 것은 스티키봇입니다. 스티키봇은 도마뱀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으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구조를 응용해 벽과 천장에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치타를 닮은 치타 로봇을 살펴볼까요? 빠르게 달리면서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치타 로봇은 눈에 센서가 있는데 달리면서 쏜 레이저가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양으로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타 로봇은 잘 보았나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부지런한 개미를 닮은 개미 로봇입니다. 개미는 여러 마리가 힘을 합해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물체를 나를 수 있습니다. 개미 로봇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드론을 닮은 로보비라는 로봇입니다. 로보비는 날개를 다 펼쳐도 크기가 3cm가 되지 않으며 무게도 0.1g이 안 되는 초소형 로봇으로 1초당 날개를 120번 움직이며 11cm까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조사한 로봇은 소프트 로봇이라는 신기한 로봇입니다. 소프트 로봇은 불가사리와 문어의 움직임을 적용해 만든 것으로 물체에 달라붙을 수 있어 달걀이나 그릇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은 잘 보았나요? 여러분이 본 것과 같이 우리 생활에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로봇,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로봇,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청소 로봇, 사람을 구하는 로봇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자. 바다 탐사? 어떤 동물의 특징을 활용해야 하지? 개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은 어때? 내 생각엔 땅 위에서는 느리지만 물속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바다거북의 특징을 활용하면 좋겠어.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로봇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설계할 로봇의 종류를 정해봅시다. 원격 수업 시 모든 구성원과 상의를 할 수 없으므로 스마트 기기 및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 스스로 정해보도록 합니다. 설계할 로봇은 정해보았나요? 어떤 로봇을 정했는지 선생님은 궁금하네요. 설계할 로봇의 예시를 살펴보면 바다나 우주를 탐사하는 로봇이나 사람을 구하는 로봇, 지하 자원을 탐사하는 로봇 또는 물건을 나르는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로봇을 정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한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한 로봇이 하는 일, 장소 등을 생각해서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은 잘 생각해 보았나요? 예를 들면 바다 탐사 로봇은 헤엄을 잘 칠 수 있어야 하고 깊은 바다에서는 어둡기 때문에 불빛을 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난 구조 로봇을 선택했다면 좁은 틈이나 울퉁불퉁한 곳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겠지요. 운반용 로봇을 정했다면 무엇을 어디로 운반하는지에 따라 모습과 기능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한 로봇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먼저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가진 동물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동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아보세요. 2가지 이상의 동물의 특징을 혼합하여 로봇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을 정하고 기능을 정했다면 바다를 탐사하는 로봇은 헤엄을 잘 치고 바닥에서 기어다닐 수 있는 거북의 특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북은 딱딱한 등 때문에 바닷속 바위에 부딪혀도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또한 4개의 물갈퀴를 이용하여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재난 구조 로봇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좁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퀴벌레의 특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퀴벌레는 머리가 작아서 앞 가슴판 밑에 머리를 숨길 수 있으며 배가 납작하고 넓어서 좁은 틈으로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다리, 새싹은 모두 걷는데 이용함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운반용 로봇을 정했다면 운반용 로봇은 빠르게 큰 짐을 나를 수 있고 울퉁불퉁한 곳을 다닐 수 있는 치타의 특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타는 몸이 가늘고 길며 다리가 길어 잘 달립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로봇의 생김새와 기능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정해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낼 때 로봇의 각 부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에 표시하여 봅시다. 로봇을 글과 그림으로 잘 나타내 보았나요? 선생님은 거미 로봇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거미 로봇은 거미의 생김새를 활용하여 울퉁불퉁하거나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눈의 특징을 활용해 만들어 주변에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눈에 발광 다이오드를 달아서 어두울 때에도 불빛을 비추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주변의 사람이나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고 탐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멋진 로봇이 설계되었지요. 또 다른 로봇을 소개해 볼까요? 이 로봇은 모기 로봇입니다. 어떤 로봇인지 궁금하지요? 모기 로봇은 모기가 혈액을 빨아먹는 특징을 활용한 로봇으로 혈액을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표시가 있는 통은 분리할 수 있으며 이 통에 물약을 넣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수도 있다. 이 모기 로봇도 대단히 멋지지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로봇은 귀뚜라미 로봇입니다. 귀뚜라미 로봇은 귀뚜라미의 생김새를 활용한 로봇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튼튼한 뒷다리를 차면서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눈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재난 상황에서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 로봇은 작게 만들어서 장난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한 로봇들 잘 들어보았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설계한 로봇을 소개해보세요. 원격 수업인 상황에서는 가족들에게 로봇을 소개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이 사용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설계한 로봇이 우리 생활에서 활용된다면 무엇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활에서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이 사용된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좋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실험 관찰책을 정리해 봅시다. 실험 관찰책 20쪽을 펴세요. 1번,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해서 봅시다. 우리 생활에서 로봇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로봇,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로봇, 물건을 나르는 로봇, 우주 탐사 로봇, 청소 로봇, 사람을 구하는 로봇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번, 설계할 로봇의 종류를 써봅시다. 설계할 로봇의 종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다양한 로봇이 나왔겠네요. 선생님은 동물 관찰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계할 로봇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써보세요. 선생님은 동물 관찰 로봇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울퉁불퉁하거나 좁은 틈에서도 다닐 수 있어야 하고 주변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관찰할 때에는 주변의 동물에 눈에 띄지 않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4번,
로봇에게 있어야 기능을 가진 동물의 특징을 써봅시다. 여러분이 선택한 로봇이 있어야 할 기능을 가진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동물 관찰 로봇이 가져야 할 기능을 가진 동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동물 관찰 로봇에게 있어야 할 기능을 가진 동물은 거미, 잠자리, 카멜레온입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미는 좁은 틈을 지나다닐 수 있고 장애물도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고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이 변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1번,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짐을 운반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동물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1번, 개, 2번, 거북, 3번, 치타, 4번, 다슬기. 정답은 3번, 치타입니다. 2번,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해봅시다. 1번,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면 기본의 로봇이 하지 못했던 일도 할 수 있다. 2번,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은 다른 로봇보다 기능이 많다. (1번) 동물의 특징을 활용하면 기본의 로봇이 하지 못했던 일도 할 수 있다. 는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로봇은 다른 로봇보다 기능이 많다. 는 X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로봇은 어떤 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여러 개의 다리로 바닷속에서 걸어다니며 탐사를 할 수 있다. 1번 개, 2번 거북, 3번 도마뱀, 4번 개구리. 정답은 1번 개입니다. 오늘 학습은 열심히 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동물의 생활을 정리해 봅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